제가 내피셜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본질은 미술사가 아니라 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사빈 김성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병수입니다. 지금 이제 3월이면 홍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학생들이 특히 면접의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막연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서치를 한번 해보니까 이 홍대 면접에 대해서 좀 엉뚱하고 또는 심지어 이제 엉터리 정보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거 믿고 준비했다가는 열심히 했는데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거는 굉장히 또 불행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특히 홍대 면접, 이 중요한 이 면접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한번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2024년에 출제된 홍대 면접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아, 홍대는 이런 걸 요구하는 것이구나, 홍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저희가 조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유형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홍대가 이런 문제를 출제해온 기간이 이제 상당히 길거든요. 이것도 나름 변화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이 문제를 학생들을 비롯해서 맞닥뜨린 건데, 혹시 선생님이 감상 영역 보셨을 때 느껴지시는 그런 특징 같은 거 있으셨을까요? 2, 3년 수업에 보면은 올해 특히 예전에 나왔던 거는 특히 감상 영역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툭툭툭 던지고서 니네가 자유롭게 이렇게 해석하고 그냥 얘기해봐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올해 거는 보면은 이게 출제자 의도, 범위 이런 게 조금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맞나요? 저도 100% 이제 동의를 하고요. 아, 이런 테마를 가지고 이런 이미지들을 줬을 때 학생들이 이 행간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을까? 까지 설계하는 게 사실은 좋은 문제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짜집기로 내버리면 학생들도 되게 평면적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문제를 푼다고 해서 학생이 성장하거나 학생이 감상 능력이 좋아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냥 파편화된 거 가지고 퀴즈 풀듯이 그 정도로 풀어버리는데 그쳐버리니까 그 설계되지 않은 문제는 저는 좋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게 2017년도 이제 과거 문제니까 그래도 한번 보자면 가, 나, 다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가 출제되어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낸 사람은 공예 작품 하나 넣자, 그리고 회화 작품 하나 넣되 추상 작품 중에 평면 작품으로 넣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하나, 이미지 하나 골라서 넣고, 세 번째는 입체 미술도 있으니까 조각 작품이나 공공미술 작품도 있으니까 조형물 하나 넣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색을 맞춘 것 같아요. 공예 작품 하나, 회화 작품 하나, 입체 작품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네 이거 한번 각각 해석해봐, 이 정도면 결국에는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도 미술을 보는 관점 자체가 기법 위주, 장르 위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문제를 보시면 이것은 그냥 파편화된 각각의 이미지가 아니라, 각각 물론 작가는 다르지만 인간의 얼굴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작품마다 얼굴을 표현한 방식을 다 다른 작품들을 선정했고, 학생들은 이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의미를 드러낼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를 배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만 말씀하신 거가 2번 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성격, 현재 상태, 시대적 배경 하나를 골라서 그걸 자세하게 그려라. 그냥 그걸 하나를 잡아서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걸 하나를 구체화시켜 봐라.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설계가 잘 된 것 같아요. 예전 거랑 다시 비교해보자면 그냥 이 도자기 작품이고 백자고 뭐고 이 정도의 수준에서 학생들이 답변을 했을 것 같고, 또 나는 몬들이 아니고 다는 뭐고 이렇게 이제 기법 위주로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는 문제였던 것에 비해, 올해 출제된 것 자체는 이 사람이 어땠을까, 현재 어떤 게 상황에 처해 있을까 등등등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는 식으로 가르쳐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 작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표현 방법을 선택했을까. 조금 더 확대해보면 더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내년, 내후년, 그 내후년에도 이런 느낌이 담긴 문제가 나갈 거다, 뭐 그런 걸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이게 너무 확대된 해석이. 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작가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무엇을 왜 표현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 거고, 감상에서도 표현 문제에서도 그래 네가 이런 걸 한번 읽어봤으니까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이 그림을 왜 그렸어? 이제 이런 식으로 연계돼서 문제가 출제되었다. 심지어 문제 1번 안에서 각각의 이미지들이 좀 유기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특히 이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 1번과 2번의 경우에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문제라고. 네, 올해 경우에 뭐 서울 기준으로 이틀 동안 보면서 오전 오후 나눠서 4개의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것도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만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1번하고 2번이 연계되면서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해줘 뭐 이런 요구가 미래지향적인 요구가 담긴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팍 들었어요. 실제로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풀어보는 것 자체가 학생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문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미지나 대상이 바뀌었을 때도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다. 뭐 그거죠 뭐. 그래서 이거는 느끼기에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어떤 미술, 특히 교육에 대한 어떤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면 네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획을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내 피셜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툭 던진 게 아니라 어찌어찌 한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네들이 그 미술에 대한 경험과 관점과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을 거야. 한번 풀어봐. 이런 의도가 좀 잘 드러난 좋은 문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일단은 감상 문제랑 표현 문제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 표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제가 이해를 좀 하고 싶은데 다른 문제는 1번, 2번 이렇게 엮여서 나오진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올해 예를 들면 그 이상의 시를 주고 떠오르는 상황을 그리라는 이런 문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문장을 읽고 그리라는 유형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온 게 이제 추하고 약한 사람의 미묘한 순간의 감정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선생님이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상희 씨가 워낙에 난해한 시고 정답이 없이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만 이렇게 통용되는 거긴 하지만 출제자가 난이도를 조금 낮췄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거울이라는 그 사물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거울에 비친 거 가지고 어찌어찌 했을 것 같은데 뭐 그거에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경쟁력을 가지려면 거울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거울이 전혀 관계없이 총체적으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 관점을 바꿔가지고 정신분열, 환상 뭐 이런 식으로 발상을 전환을 해서 거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되게 많은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제시된 소재를 얼마나 정확하게 구도를 잘 맞춰서 조형적으로 잘 그리는가를 넘어서 그 소재 안에 혹은 문장 안에 담겨있는 그 행간의 의미나 정서 이런 것들을 추론해서 그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소재를 활용하는 거가 되는 거니까 한 걸음 더 진전된 문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거를 잘 풀려면 이 문장을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심정, 감정 이런 것들까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유추를 통해서 이제 거울이라는 소재를 활용하는 것까지 그려야 되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제네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일관된 유형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또 암기식의 어떤 그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홍대는 항상 사뭇 막 뜬금없이 막 냈던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막 낸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낸 걸 수도 있겠지만 요번에 4개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감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올해 문제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봤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학생들은. 감상 영역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좀 준비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그림을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의 작품을 더 읽어낼 수 있는 끝까지 도달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선정해서 최대한 깊이 있게 해석해 보는 연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경 지식을
문제를 가지고 이 작품이구나라는 정보를 확인하려고 그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재적 접근을 하셔야 돼요.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작가라면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본인의 생각에 갇히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학생들의 해석을 들어보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본인 생각과 해석을 확장시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관점의 문제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미술사를 배우면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미술사가 아니라 문해력입니다. 학생이 얼마나 문해력을 가지고 이런 시각 이미지를 읽어낼 수 있는가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해력을 신장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문해력을 어떻게 신장해요? 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이걸 하는 것도 중요하고, 플러스 알파로 미술사 공부를 할 거면 차라리 국어 영역에 나오는 시나 소설 같은 그런 텍스트를 제대로 잘 읽어보는 연습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어 영역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잘 풀 확률이 높더라고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문해력이 좋은 애들이 내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는 거는 그거하고 좀 또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제일 그 표현을 가리키면서 그랬던 거는 공감됩니다. 말로 그 내용을 설명을 시킬 수는 있지만 말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내용이야 면 좋은데 그랬어 근데 이렇게 그렸어? 이러면 꽝이에요. 표현 문제에 대해서 2번 문제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요거 거두절미하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보면은, 일단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동영상보다는 일단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스틸 이미지입니다. 정지된 거. 우리는 그림 한 장으로 그려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긍정적 의미로 상업적 이미지들,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상업적이라는 거는 보편성과 객관성이 있는데 그게 전달력이고 대중한테 설득력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조형적으로도 그렇고 많아요. 근데 거기서는 해석해야 되는 거는 그걸 그대로 모방한다기보다는 이런 걸 이리이리, 이런 느낌을 이리이리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요리요리 하면 되겠다. 응용력이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응용력이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상업 이미지 중에 특히 영화 포스터 같은 경우에 압축적으로 시각 언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포스터를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왜 이런 소재를 썼을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하다 보면 눈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 영화에 대한 거를 뭐 글자로 된 거 빼고, 영화 제목 빼고라도 그냥 딱 봤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일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만 가면 완성이에요. 네네,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그림이든 문장이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의미를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또 사고력에 대한 얘기고, 어떻게 그렸는지 표현력이 잘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발표력, 결론적으로는 의미 좋아야 되고 그게 그림하고 일치가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2번 문제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기출문제도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한번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나아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까지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걸 혼자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교육적으로 준비돼서 제공되는 게 가장 좋은 상태인 것 같고, 입사민은 이 방향을 오랜 기간 동안 이해하고 지향해 왔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참고하셔서 특히 고3들 이 영상을 기준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